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6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109명, 해외 유입은 17명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46명, 경기가 32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어졌고 전북 7명, 경북 5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줄어 150명이며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3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인 박예원과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 감염돼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시흥시 센트럴병원에서는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보령시 해양과학고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명이 됐고 전북 익산시 인화동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는 1,941명.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521명으로 26.8%에 달합니다. 지난 15일 25%를 넘겼고 지난 4월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가 넘는 상황은 아까 브리핑 말임에 말씀드린 아슬아슬하다 또 좀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는.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을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대규모 유행을 거리 두기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보다 재생산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비수도권도 교통이나 물류를 감안하면 수도권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돌 때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며 이동 자제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등 여러 사료를 확인해 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도 홍역이나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정부가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모두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고 360곳이 넘는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검사량이나 결과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3.31분에 불과한 관심 단계로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문화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주간방송사인 KBS는 추석 연휴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제작 편성하고 다른 방송사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 방조,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한 데 대한 손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교회 측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전자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 측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했고 이에 따른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 책임을 묻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1,100여 명, 서울만 640여 명으로 서울 인원만 따졌을 때 서울시는 손해액을 13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확진자 치료비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의 23억여 원이 들었고 거리두기 강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며 손실 보전액도 22억여 원이 소요되는 등 시 자체 손해액만 46억 2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 지하철 이용객 감소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여 원, 자치구의 전수조사 및 종교시설 점검에도 10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도 38억여 원으로 추산됐는데 관계기관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소송도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강남구 K보건산업, 지인 모임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하루 46명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비상검사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을 놓고 야당은 반대하며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내용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 이하 1명당 돌봄 지원금 20만 원을 주고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7조 8천억 원 규모로 재원은 사실상 100% 국채를 발행해 마련됩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 피해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함은 인정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안 대신 독감 무료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회의에서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하는데 통신비 2만 원은 흩어져서 의미 없게 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경안이 국가에 도움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약속을 해둔 상태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예결특위 답변에서 독감 백신에 대해선 지금 거의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독감 백신 1,100만 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무료 접종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송 전 분류 작업 거부를 예고했던 택배 기사들이 작업 거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추석 성수기 기간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수용한 겁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로 예고한 분류 작업 거부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대책위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류 작업에 추가로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23일부터 출근 시간을 9시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대책위는 또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발표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기 택배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책위는 어제 전국 택배연대 노조원과 일부 비조합원 4,300여 명이 참여한 총투표에서 95%의 찬성률로 분류 작업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와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배송 물량이 폭증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위험이 높아졌다며 분류 작업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성수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주요 택배회사 터미널에 분류 인력과 차량 배송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0명의 인력이 현장에 더 배치됩니다. 여당은 오늘 국토부와 노동부 실무진과 회의를 열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이태종 전 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연속 4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검찰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과 공모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수집한 뒤 상급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부터 모두 부인했습니다. 기획법관이 검찰의 수사 기밀 일부를 파악하고 행정처에 보낼 보고 문건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전 원장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목적은 없었고 법원장으로서 비리에 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노력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 전 원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편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이번 판결에서 부정된 만큼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에게 금품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 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5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들을 해임하고 내부 기강 회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기자입니다. 국민자산 750조 원을 운용하는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4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금 대체 투자 업무를 맡은 30대 운용역 남성들로 이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모여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피의자들을 자체 적발했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들을 업무 배제하였고 사법당국에 고발, 해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건을 맡은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들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소를 제공한 A씨가 다른 3명에게 대마초를 판 뒤 나눠 피운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피의자들의 모발과 소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인데 피의자들은 국민연금공단 징계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이뤄진 1차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해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며칠 전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던 어린 두 형제가 점심으로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번지면서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이 형제의 엄마가 전날부터 집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10살, 8살 형제는 그날 점심 메뉴로 라면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끓이려 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주소를 말 못했고요. 이렇게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죠.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용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방과 거실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창문을 통해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당국 위치 추적 끝에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죠. 집안에선 형제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심한 화상에 연기도 흡입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화재 당시 집안에 어른이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 형제를 키워왔는데 엄마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날부터 집을 비웠다고 했다죠.
그러니까 형제는 전날부터 보호자 없이 밤을 보냈고요. 스스로 끼니도 해결을 해야 했던 겁니다. 엄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생계와 주거급여 외에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급여도 받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그렇게 매달 16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왔다는데요. 자, 그런데 형제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물론 지자체도 여러 단체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죠. 이웃 주민이 형제가 방치돼 있다고 처음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2018년 9월이었습니다. 인천시도 지역 아동센터에 형제를 보내라고 권유를 했지만 엄마가 거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안 청소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올 5월엔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직접 경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특별한 조치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어머니와 형제를 격리에 보호해달라며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론은 상담 위탁 보호 처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라는 거죠. 그 상담마저 코로나19로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요. 형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엄마에게 긴급 돌봄 교실에 보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또한 거부했다고 하죠. 코로나 사태로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 또 밥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집을 비웠고요. 형제는 코로나19로 등교 대신 비대면 수업을 하며 학교에 못 갔습니다. 간식도 식사도 형제의 몫이었고요. 불이 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고를 언급하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는데요. 복지의 빈틈과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에 온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비와 주거 지원은 물론이고요. 주민들도 지정 기탁을 문의하고 있다죠. 자, 코로나 시대 비대면 또 온라인 교육으로 돌봄 사각지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의붓 아버지에게 징역 10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친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11살 딸을 도구를 이용해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뇌물 수수 금액인 3,700만 원 상당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던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약 3,700만 원을 받고 라임 자산 운영 관련 내부 문건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네, 긴 장마에 태풍까지 애써 가꾼 농산물을 잃은 올해 과수 농가의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수확의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강원도 양구에서는 태풍을 이겨낸 사과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양구 해안에 있는 사과 농장입니다. 초록빛 잎새 사이사이마다 가을 햇살을 듬뿍 머금은 사과가 살포시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면서 농가들도 추석 전 출하를 위해 사과 수확에 나섰습니다. 이 농장은 올해 여름 태풍에 사과의 5분의 1을 잃었습니다. 휘몰아치던 비바람을 생각하면 이만한 것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다가 다 밭이 파여나가가지고요. 그 마음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모진 시간을 견뎌낸 덕분인지 남아있는 사과는 더 탐스러워 보입니다.
아삭거리는 식감도 단맛도 다른 해보다 더 좋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도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사과가 스트레스 안 받고 커가지고 아주 아삭하고. 양구 해안에서 사과 재배가 시작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재배 한계선이 북상한 덕분입니다. 이후 양구군은 사과를 지역 전략작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특히 출하 기준을 멜론보다 단맛이 더한 당도 16브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전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사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구 주력 사업으로 지금 사과가 육성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 24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지금 사과 과수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올 추석 대목에 풀릴 양구 사과는 700톤. 다음 주부터 시장에 출하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온라인 계약을 한 미국에서는 수업 프로그램 해킹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도중 음란 동영상이 뜨는 일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한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중학교. 집에서 수업 중이던 1학년 학생들의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음란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구글 미트를 이용해 수업 중이었는데 놀란 학부모들은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고 학교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보안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Going into class wasn't safe enough for my child, and now I feel like, oh, maybe I made the wrong choice. Maybe being online is even less safe. 일주일 먼저 온라인 계약을 한 뉴저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격 수업 사흘째였습니다. Our students are sharing the Google Meet link. Even though you don't belong to that school or to that class, they're sharing it. And so now those students are able to get into a class that they don't belong in. 수업 중에 정체불명의 부적절한 음성 메일이 쏟아진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hese kids are not safe nowhere, and it's sad. It's really, really sad. 필라델피아에서는 심지어 유치원생 30여 명이 계약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줌으로 받던 중 음란물 영상이 작동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봄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화상 시스템 줌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뉴욕 등에서는 줌 사용을 2달여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줌과 구글 미트 그리고 MS 팀즈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유치원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년의 대면 수업 시작일을 당초 오는 21일에서 1, 2주씩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직 학교가 코로나19에 대비할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교사 노조의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의 한 백인 경찰관이 무릎을 꿇은 채 체포에 순응하는 흑인 남성을 향해 경찰견 공격을 명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격을 받은 흑인 남성은 다리에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들고 있는 흑인 남성.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에게 땅에 엎드리지 않으면 경찰견에 물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흑인 남성은 곧 체포에 순응했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왼쪽 다리를 걷어찬 뒤 경찰견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두라는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견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지난 4월 24일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의 한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프리 라이언스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국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해당 경관의 과잉 진압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도 바디캠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라이언스 씨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 규정에는 경찰 명령을 무시하거나 위협 행위가 있어야 경찰견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없었는데도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해당 경관은 2급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For us, is following the law. And it doesn't matter if you're a police officer, if you're a civilian, if you violate, we will follow and we will charge you.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이 흑인들을 체포할 때 경찰견을 동원하는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단독 사자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23포인트 상승한 2412.4에 코스닥은 3.7포인트 오른 888.8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오늘 시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이며 2,400선 아래로 밀려났던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늘리며 낙폭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의 분할 소식에 연일 약세를 보이다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 넘게 올랐고 일양약품은 러시아 정부가 동사의 의약품 생산 공장을 실사한다는 소식에 23%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리면서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16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원 10전 내린 1,16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은 어느 계절보다 공기가 건조하고 또 먼지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유난히 높고 푸른빛의 하늘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 영동 지역을 뺀 중부 대부분 그리고 경북 서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예상되고요. 전북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 영서 중남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광주 16도, 대구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산간 지역과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이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과는 10도 안팎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에서는 만조시 바닷물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저시대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